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. 혁신의 깃발, 단합의 의지만 남기고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표직 사퇴를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. 두려운 것은 오직 혁신과 단합의 좌절입니다. 예, 오늘 다양한 이슈 함께 생각해 보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연세대학교 객원 교수이신 신지호 박사님, 그리고 왕광대학교 이용호 초빙 교수,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, 그리고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자, 좀 아까 화면에서 보셨는데 안철수 의원의 그 혁신전대 제안, 문재인 대표가 이제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. 근데 오늘 갑자기 혁신하는 뭐 당원 당규에 다 반영하겠다.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이게 안철수 의원의 탈당 명분을 봉쇄해가지고 나름대로 더 궁지에 모는 일인지, 아니면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고 연말인데 우리 따뜻하게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, 이런 얘기지.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당연히 뭐 탈당 명분을 없앤 거죠. 엊그저께까지 사실 안철수 의원 광주까지 가서 앞으로는 안철수가 아니라 강철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예. 상당히 이제 뭐 기세등등했는데, 그리고 어느 정도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여전히 연말에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. 문안파 연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것이라도 같이 가자고 계속 설득을 할 줄 알았는데, 의외로 더 빠른 시기에 앞당겨서 정말로 혁신을 못하겠다.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제 이제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? 거부하고, 또 이제 그동안 지난 9월부터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그 혁신안들 있지 않습니까? 혁신안들을 다 당헌 당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으로 봐서 정말로 자기가 그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그만두고, 그리고 전당대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싹 거절하고, 그리고 명분을 싹 가져가서 본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예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전대 하자는데 3일 만에 반응을 내놨습니다. 네. 예상 밖으로 굉장히 빠른 신속한 그렇죠. 대응이었고요. 두 번째, 아주 초강경 대응입니다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속하고 초강경 대응이 나왔겠는가? 사실상 뭐 신기남 의원 아들, 딸 로스쿨 그 갑질, 의혹. 노영민 의원 뭐 이거 의혹입니다. 카드 긁기 뭐 이래갖고 사실상 문재인 리더십은 붕괴되고 있었단 말이에요. 네. 엊그저께 예산하고 법안 5개 뭐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거 보세요. 완전히 이제 콩가루 집안 돼가지고요. 자기들이 의원총회에서 다 하자고 해놓고 뭐 그냥 반란표가 반 이상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문재인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은 그냥 마이너스 점수만 쌓인다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국면 전환 반전의 효과. 그러니까 일정한 손해는 감수하겠다라는 게 네. 문재인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. 일정한 손해는 감수한다. 근데 아니 예를 들면은요,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어제 한 기자회견 때 발표할 때 거기에 녹이면은 오히려 훨씬 모양새가 좋잖아요. 근데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못하고 해놓고 보니까 또 이런 게 생각나갖고 추가시키고 하는 거죠. 네. 예.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? 원래 우리가 기대를 하기로는 문재인 대표의 원래 스타일이라면 전대를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재측들을 좀 했었죠. 그냥 대놓고 내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다가 예.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현실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할 시점이 안 됐다라는 정도로서 좀 끄는 형 전략을 끌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어요. 그 강철수라고 하니까 거기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,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번에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더 이상은 이제 비주류에서 흔드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. 이제는 대표 체제로 해서 그냥 밀고 나가겠다.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비주류 쪽에서 흔들리는 것을 본다면, 야, 이렇게까지 흔들었는데도 사실 비주류에서도 딱히 뭘 내놓지는 못하잖아요.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안 흔들릴래, 내지는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을 거야, 해도 의미 없을 거야라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. 제가 이제 YTN 라디오 아침에 진행을 하는데 어제인가요? 그저께인가요? 시간이 많이 요새 시간 감각이 없어서 전해철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근데 그때 전해철 의원이 한 말이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거부해도 안철수 의원은 탈당 안 할 것이다.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신감이라는 게 그냥 나온 거는 아니지 않을까. 나름대로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자, 지금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점점점
이게 선택의 폭이 많지가 않아지는 것 같아요. 반응 부정적인데 어떤 선택할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십니까? 첫 반응은 이제 어제 반응은 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다. 그리고 당의 앞날이 걱정이다. 이렇게 얘기했고요. 또 다시 뭐 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노선이다 이 얘기도 상황을 보면 당의 앞날도 걱정이지만 사실은 안철수 의원의 앞날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. 사실 노원 지금 병의 그 지구당 상황도 녹록치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과 함께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뭔가 행동에 돌입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가 처음부터 이 비주류가 흔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약세를 보고 민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 같고요. 호남 의원들 일부가 동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당할 만큼 명분을 못 주겠다. 그래서 지금 혁신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후에 어떤 비주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. 근데 안철수 예. 의원뿐만 아니라요. 뭐 콩나물 국밥 먹은 이게 8명 있잖아요. 예. 이분들도 뭐 보니까 탈당할 거냐니까 어유 뭐 왜 그런 소리를 하시냐 하고 막 이러는데요. 이제 두고 보세요. 이제 문재인 대표 이제 속전속결입니다. 뭐 인재 영입위원장도 이제 사람 뭐 꼬기가 뭐야 이거 본인이 해버리고요. 그다음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. 뭐 동국대 그 명예교수 조은 교수가 딱 자기 코드 맞는 사람 심어놨잖아요. 그러면 이제 현역 20% 평가해갖고 현역 20% 무조건 자르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렇게 됩니다. 이걸요, 비노 쪽을요, 문재인 대표는 이제 분리 대응합니다. 그러니까 몇 명을 살려주고요. 몇 명 또 죽이고 합니다. 근데 이 비노들이 이제 타이밍을 놓칩니다. 두고 보세요. 뭐냐면은 지금은 어떻게 운명 공동체하고 공동행동이 가능하지만요. 이 공천 결과 발표하고 누구는 잘리고 누구는 살고 그러면 산 사람이 잘린 사람하고 같이 당 뛰쳐나가겠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끄슬려 놓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이러이러 문제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다. 아하. 그리고 그 끄슬린 사람들이 나가고 구태 정치인들이 만든 정당이다. 저런 정당 되겠냐? 이렇게 되는 거죠. 예. 예, 말씀하시죠.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비노들이 어떻게 보면 탈당이나 뭐 새로운 뭐 분당의 어떤 명분을 많이 잃어버렸고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실기한 것 같고요.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사실 4.29 재보선 참패 이후에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버텨왔잖아요. 그게 7개월 됐습니다.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공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말씀하셨지만 20% 이제 공직자 후보 평가해서 아마 빨리 내놓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런 명분과 혹은 이런 것들을 안 주면서 그냥 끌고 가는 분위기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탈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사실은 유성엽, 황주영 두 의원이 당무감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 기간을 확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도 이제 제일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문병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. 근데 문병호 의원의 얘기는 이분도 이 콩나물국밥을 잡수셨는지 안 잡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근데 이분은 그러시더라고요. 오늘 아침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, 문재인 대표는 민주주의자가 아닌 것 같다. 둘째,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빠르면 다음 주 초,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분명하게 이 결단을 내릴 것이다. 지금 비노는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 얘기 저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. 뭐 언제쯤에 결단을 내릴 것이다. 언제쯤에 신당을 만들 그런가요?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비판해왔던 건 문재인 대표가 민주주의를 안 한다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. 너무 익숙한 얘기라서 그 얘기 왜 새로운 얘기처럼 마치 하셨는지가 문병호 의원이 입장이 이해가 안 가고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기했어요. 정말 우리 변호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날짜 놓치는 거거든요.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사실 날짜를 놓친 것 같고. 근데 예. 그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인 것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양날의 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딱 받아들인 것 같아요. 일부 의원들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한 것도 있죠. 문재인 대표 본인에게 불리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비노의 일부를 솎아내는 데 있어서도 쓰일 수 있거든요.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 혁신안이라는 게 부패 혐의자 막말 징계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거든요. 그러면 사실 이분들 중에서는 억울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이거는 정치적 공격이다. 나 공천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안철수 의원이 낸 거잖아요. 그거 흡수시킨 거잖아요. 문재인 글쎄, 대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 수 그렇죠. 있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차도 살인이란 말 있잖아요. 남이 칼 빌려갖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. 코 풀고 손 안 대고 코 그게- 훨씬 유식해 보이시죠? 예, 손도 안 대고 이제 코 푸는 건데 이게 말이에요. 안철수 의원 말이에요. 이게 예. 오늘 이제 나온 반응이
의원이 문 대표가 지금 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. 그럼 정치가 아니면 뭐예요? 문 대표는 정치인인데 말이에요.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정치가 아니고 우격다짐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. 우격다짐은 밀어붙인다. 그럼 뭘 미련이 있다고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타이밍 놓칠 수가 있다고 봐요. 결국 정치는 뭐 논리가 아니라 현실이고요. 힘이거든요, 힘. 근데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아까 힘이 실기하고 힘에서 밀리고 있다. 이런 상태에서 당내에 남아가지고 계속 또 문재인 대표를 흔든다? 또 다른 뭐 혁신을 요구한다? 내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메아리 없이 그냥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무시당하고 안에 있을 거냐? 아니면 정말로 밖에 나와서 면밀하도 가지고 혁명하듯이 뭔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고민할 대목인데 지금도 비주류는 이번 주말만 좀 기다려봐라. 그런 뭔가 나온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또 신당이 있잖아요, 밖에. 예. 뭐 천정배 의원이 예. 그 이후에 사회구조에 벗은 이후에 엄청난 당이 생길 것처럼 해왔는데 아직도 사실은 못하고 있잖아요. 나름대로는 뭐 선명성 경쟁하고 있고 또 박지선 의원은 뒤에 했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어서 그런 저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문병호 의원이 아침에 얘기했던 다음 주 초나 늦어도 월말이라는 게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다음 주 초에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, 입장을? 제가 볼 때는 그것과 어느 정도 매치를 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쨌든 다음 주에도 저희 이 얘기는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.